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초를 다툴 만큼 시간이 없는 거죠. 어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예상대로 2년을 구형했어요. 2년. 그래서 다음 달 26일, 즉 3월 26일에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났느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났습니다. 왜? 거짓말했다고.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만약에 1심에서 받은 이 1심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징역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못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에 못 나옵니다. 10년 동안.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 근데 벌금형이 나오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사실상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럼 차기 대선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그럼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제는 3심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단심제지만 1심, 2심은 사실상 사실심리입니다. 사실관계심리. 3심인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죠. 이 재판하는 과정에 뭐 법률을 어겼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서 선고된 어떤 그 형량이 대법원에 가서 바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심 3월 26일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때와 유사하게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다든지 뭐 징역 6개월에 뭐 이 징역형이 나오는 순간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장나는 거예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도 5년 동안 정치 생명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6일 날 2심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에 난 것은 또 이런 거죠.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이다. 그러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법 관련 재판은 633, 1심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에 끝내라. 1년 안에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훈시 규정 아닙니다. 이건 강제 규정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나오면 석 달 뒤인 6월 26일에 최종심이 나와야 된다. 이 기사입니다. 신속 심리할 때는 5월도 가능하다. 왜 신속 심리하느냐? 1심 선고가 원래는 6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1심 선고 나오는데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3심은 신속 심리를 해서 5월 안에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이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사설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633 원칙, 무시된 이 대표 재판, 3심이라도 서둘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심 선고하는데 원칙적으로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걸렸을까요? 재판 지연 전략이 먹힌 거죠. 뭐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든지 또는 변호사 바꿔가지고 뭐 재판 기록도 검토한다는 시간 달라고 하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해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1심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끝났기 때문에 중앙일보 사설은 그러면 3심이라도 서둘러라. 6월 26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5월에라도 끝내라 이 소리입니다. 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현동, 대장동, 또 그 다음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어서 그동안 이슈가 안 된 건지 계속 공직선거법 2심 선고하고 나면 쭉 오고 있습니다.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초를 다툴 만큼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문화일보제 보도를 보면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국민의힘 누가 붙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7.1 대 44.1.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전국에 2,000명, 이 2,000명 조사 표본을 많이 했네요. 대상으로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했더니 국민의힘 투표는 누가 나와도 47.1이 나오는데 이재명은 44.1 진다는 소리죠.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은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경기, 인천 경기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120, 30 세대에서는 60, 70 세대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높고 40, 50 세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여론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40, 50 세대들은 친민주당입니다. 친민노총입니다. 이번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친탄핵 찬성파입니다. 40, 우리나라 지금 40, 50 세대의 상당수는 친민주당이고 친이재명이고 친민노총이고 탄핵 찬성 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120, 30 세대와 60, 70, 80 세대는 탄핵 반대 세력이고 친국민의힘이고 반민노총 세력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세대 포위 이론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 차기 대선도 이런 걸 보면은 120, 30이 캐스팅 보트를 질 것입니다. 그리고 6, 70, 80 세대가 보수 우파 후보를 밀고 120, 30 세대들이 이번에 광화문이나 한남동이나 헌법재판소 앞이나 지금 각 대학 캠퍼스에서 난리가 났죠. 어제 이화여대에서 탄핵 반대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죠. 그 120, 30 세대들이 지진을 일으키면 다음 대선에서 좌파 정당에서 나온 후보가 승리하리라는 장담을 절대 못하게 됐습니다.